여러분, 혹시 주변에 김해김 씨 성을 가진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명쯤은 꼭 있을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려 한국인 12명 중 1명이 바로 이 가문 출신이거든요. 대한민국 최대 가문 김해김 씨.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거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445만 6,700명. 이게 뭐냐면요. 2015년 통계청 자료 기준 김해김씨 인구입니다. 웬만한 광역시 인구랑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성씨 본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서 저랑 같이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탄생 신화 아니겠습니까? 김해김 씨의 뿌리를 찾으려면 신화와 역사가 공존했던 시대, 고대 국가, 가락국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해김 씨의 시조, 바로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인데요. 이게 정말 한 편의 판타지 영화 같아요. 자, 때는 서기 42년, 가야의 9부족장들이 구지봉이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내려주세요 하고 하늘에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구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스르륵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글쎄 6개의 황금 알이 와... 그리고 그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바로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왕입니다. 근데 이 노래 구지가 가사가 좀 재밌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구워 먹겠다. 얼핏 들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거북이를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한 존재, 즉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아주 강력한 의식 노래 영신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난 수로왕의 이야기는 그의 짝이 나타나면서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도 바다 건너에서 말이죠. 서기 48년 머나먼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허황호.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결혼입니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이 허황옥 공주의 여정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아유타국의 공주였는데 부모님이 꿈에서 가야로 가서 수로왕의 배필이 되어라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바닷길을 건너오는데 배에 파사석탑이라는 돌탑을 싣고 왔다고 해요. 이 탑이 성난 파도를 잠재워줬다고 믿었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두 문화가 만나면서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혈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신화적인 시작을 봤으니 이제는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죠. 이 가문이 배출한 최고의 슈퍼스타, 한반도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영웅이죠.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한 전략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32년에 금강가야가 신라에 평화적으로 항복하면서 김유신은 어떻게 보면 망국의 왕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아주 큰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자기 여동생을 신라의 실세였던 김춘추, 훗날의 태종무열왕과 결혼시키는 거죠. 이건 그냥 정략 결혼이 아니라 가야 왕족의 피를 신라 왕실의 핵심부와 섞어버리는 신의 한 수였어요. 이 강력한 연합을 기반으로 그는 마침내 백제와 고구려까지 정복하면서 삼국통일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신하의 신분이었는데도 죽은 뒤에 흑모대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합니다. 이 파격적인 대우 하나만으로도 김해김 씨 가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문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렇게 멋진 탄생 신화도 있고 김유신 같은 위대한 영웅도 있었어요. 가문의 명예는 정말 최고였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 44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설명이 될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김해김 씨가 이렇게 거대한 가문으로 성장한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가문보다 출발이 빨랐고요. 또 신라 왕실과 아주 전략적으로 결합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외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지막으로 근대에 있었던 어떤 행정제도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바로 선점 효과입니다. 기록을 보면 김해김 씨의 시조 김수로왕은 서기 42년에 등장하는데 또 다른 거대 김씨 가문인 신라의 김씨의 시조 김할지는 그보다 23년 늦은 서기 65년에 등장하거든요. 이 수십 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는 역시 김유신 장군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활약 덕분에 김해김 씨는 그냥 지방의 유력 가문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핵심 파트너,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가문의 브랜드 가치가 전국구로 떡상한 거죠. 당연히 가문의 위세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의외면서도 대단한 점인데요. 바로 포용성입니다. 김해김 씨는 단순히 핏줄만 고집하지 않고 외부 인물을 받아들여 가문의 세를 넓혔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귀순한 일본 장수 사야가인데요. 그가 조선을 위해 큰 공을 세우자 선조 임금이 김충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김해김 씨라는 본관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송 김해김 씨라는 새로운 가지가 자랑스럽게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인구 폭발의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1909년에 모든 국민이 성과 본관을 가져야 하는 민적법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그전까지 성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을 정해야 하는데 어떤 성을 골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가문이었던 김해김 씨를 선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때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00년에 걸친 김해김 씨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 유산이죠. 그리고 김해김 씨의 유산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로 왕과 허왕옥 왕비가 김해김 씨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당시 허왕옥 왕비가 내성 씨도 후대에 남기고 싶다고 해서 아들 중 2명에게 어머니의 성인 허 씨를 물려줬다고 해요. 이들이 바로 김해 허 씨의 시조가 됐고요. 또 그 후손 중 한 명이 나중에 공을 세워서 인천이 씨성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해김 씨, 김해허 씨, 인천이 씨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서로 혼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해김 씨의 유산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세계의 주요 가문을 하나로 묶는 공유된 뿌리, 신화와 외교 그리고 통일로 이어진 2000년의 거대한 서사,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라는 상징성까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책 속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수백만 후손들을 통해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황금 알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거대한 가문으로 이어진 김해김 씨의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개인, 한 가문의 역사가 모여 결국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